당신이 믿고 있는 가족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는 대가족이 어떻게 탐욕과 배신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주택가, 올해 74살인 박정우 어르신은 평생 건설업으로 모은 재산으로 3대가 함께 사는 큰 집을 마련했습니다. 마당이 있는 2층 집에는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영희, 그리고 딸 미영과 사위 철수까지 모든 가족이 한 지붕 아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부인을 일찍 여인 정우 어르신에게는 늘 북적거리는 집안이 무엇보다 소중했죠. 45살인 영희는 전 남편과의 사별 후 3년 전에 민수와 재혼했고, 43인 철수는 이혼 후 2년 전에 미영과 재혼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인이 된 자녀들이 있었지만 각자 독립해서 살고 있어 본가에서는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영희는 시아버지와 남편을 극진히 모셨고 요리 솜씨도 뛰어나 가족들의 사랑을 받았죠. 철수 역시 성실한 성격으로 장인의 부동산 관리 업무를 도맡아 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정우 어르신은 두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며 늘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와 철수가 자주 눈짓을 주고받는 것을 가족들이 목격했고, 둘이 함께 있을 때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아내가 매형과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 같다며 불편해했고, 미영 역시 남편이 형수에게 지나치게 친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희와 철수에게는 가족들이 모르는 충격적인 과거가 있었습니다. 25년 전 20살이었던 영희와 18살이었던 철수는 연인이었습니다. 영희가 대학교 2년생일 때 고등학교 3년생이던 철수를 과외로 가르치면서 시작된 사랑이었죠. 두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했고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나이 차이와 집안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헤어져야 했습니다. 영희의 부모는 딸이 어린 남자와 사귄다며 강제로 이사를 시켰고, 철수는 군대에 일찍 지원 입대를 하며 두 사람은 영원한 이별을 했다고 생각했죠. 세월이 흘러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며 살아가던 중 운명의 장난처럼 같은 집안의 며느리와 사위가 되어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서로를 알아봤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각자의 가정을 꾸린 상황에서 함부로 과거를 드러낼 수는 없었죠. 몇 달간은 서로 모른 척하며 지냈지만 한 지붕 아래에서 매일 마주치다 보니 옛 감정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철수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느꼈고, 철수 역시 영희에 대한 마음이 식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다른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 우연히 부엌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마침내 솔직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25년 전의 그리움과 사랑이 한순간에 폭발했고, 두 사람은 금지된 사랑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불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시아버지가 집 곳곳에 숨겨둔 토지 문서와 금고를 발견했고, 철수는 장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업무를 맡으면서 상당한 현금이 오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눈먼 두 사람에게 더 큰 욕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영희는 시아버지 정우 어르신이 밤마다 서재에서 무언가를 확인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호기심에 몰래 살펴보니 낡은 금고 안에 수십 년간 모은 토지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강남 일대의 땅들이었는데 현재 시세로 따지면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한편 철수는 장인의 부동산 관리 업무를 도우면서
매월 상당한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우 어르신이 은행에 예금해둔 거액의 자금도 파악할 수 있었죠. 장인은 철수를 믿고 있어서 통장 관리까지 맡겨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은밀한 만남을 통해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희는 시아버지의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토지 문서를 몰래 빼돌리고 철수는 장인의 예금을 조금씩 빼내어 해외 계좌로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 돈으로 멀리 떠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것이었죠.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영희는 평소보다 더욱 극진하게 시아버지를 모시며 신뢰를 얻었고 금고가 있는 서재 청소를 자처하며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철수 역시 장인의 부동산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우며 금전 관리에 더 깊숙이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 두 사람은 조금씩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영희는 시아버지가 잠든 사이 금고를 열어 토지 문서 몇 장을 복사해 두었고 철수는 장인 명의의 통장에서 소액씩 여러 번에 나누어 돈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함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서 동지애까지 생겼죠. 밤늦게 만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를 더욱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미 각자의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함께하고자 하는 욕망이 더 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해도 완벽한 범죄는 없는 법입니다. 영희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 금고를 뒤지다가 서둘러 정리하면서 토지 문서 한 장을 원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끼워 넣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 어르신이 평소처럼 서재에서 문서를 확인하다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같은 순서로 정리해온 문서들이 미묘하게 뒤바뀌어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자신의 실수려니 했지만 며칠 더 지켜보니 분명히 누군가 금고를 건드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우 어르신은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서재 청소를 하다가 금고를 만진 사람이 있느냐고 말이죠. 다른 가족들은 모두 아니라고 했지만 영희만 유독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며느리가 이상하게 거동하자 정우 어르신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편 철수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행에서 정기적으로 보내오는 거래 내역서를 정우 어르신이 직접 받아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철수가 모든 우편물을 정리해서 전해드렸는데 갑자기 직접 확인하겠다고 하니 철수로서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자신이 조금씩 빼낸 돈의 흔적이 모두 드러날 상황이었죠. 두 사람은 급하게 만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영희는 시아버지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며 불안해했고 철수는 곧 모든 것이 들통날 것 같다며 초조해했습니다. 이미 상당한 금액을 빼돌린 상황에서 더 이상 숨기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우 어르신이 며느리 영희를 따로 불러 직접 물었던 것입니다. 영희야, 혹시 아버지 서재에서 뭔가 본 것이 있니? 영희는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50년간 사람을 봐온 정우 어르신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정우 어르신은 확신을 갖고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시작된 가족회의는 곧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우 어르신은 금고가 뒤져진 흔적과 은행거래 내역의 이상한 점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영희와 철수는 끝까지 모른다고 잡아댔지만 정황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특히 철수가 관리하던 통장에서 빠진 돈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철수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철수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 빌렸다가 곧 갚으려고 했는데.
하지만 정우 어르신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영희와 철수가 함께 행동했다는 사실까지 말이죠. 너희 둘이 함께 했구나. 정우 어르신의 한마디에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와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각자의 배우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영희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저와 철수는 예전에 알던 사이입니다. 영희의 고백에 가족들은 더욱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재산 도둑질이 아니라 불륜까지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어서 두 사람의 과거 연인 관계와 재회 후의 일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민수는 분노에 떨며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와 결혼한 것도 다 계획이었단 말이야. 미영 역시 남편을 향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었나요? 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우 어르신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는 너희 둘의 과거를 이미 알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어르신을 바라봤습니다. 영희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이상했어. 철수를 보는 눈빛이 남달랐거든. 그래서 사람을 시켜 알아봤더니 너희가 옛날 연인이었다는 걸 알게 됐지. 그 후로는 너희 행동을 계속 지켜봤어. 어르신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과거일 뿐이려니 했는데 너희가 내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기회를 줬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보려고.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지켜만 봤다는 것이었죠. 영희야, 철수야. 너희가 빼간 돈은 내 전체 재산의 10분의 1도 안 돼. 하지만 너희는 그 작은 돈을 위해 가족을 배신했어. 사랑한다면서 각자의 배우자와 자식들을 속였고 나를 믿고 따르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도둑질을 했지. 정우 어르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당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희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사랑마저 더럽혔어. 그날 이후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민수는 영희와 즉시 이혼 절차를 밟았고 미영 역시 철수와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영희와 철수는 빼돌린 돈을 모두 돌려줬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함께 집을 떠났지만 죄책감과 후회로 인해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5년 전 순수했던 사랑은 탐욕과 배신으로 얼룩져 버렸고 서로를 원망하며 다시 헤어지게 됐습니다. 정우 어르신은 홀로 큰 집에 남아 쓸쓸한 노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민수와 미영은 각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며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죠. 아이들까지 상처받은 이 사건은 온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민수와 미영은 아버지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돈을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과 배신을 드러내려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를 속이지 않고 정직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려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주는 따뜻함과 동시에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죠. 사랑과 탐욕, 믿음과 배신이 한 집안에서 어떻게 얽혀 돌아가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이런 무거운 질문들을 던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흥미진진하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